구석기 글로벌 무대가 궁금하다고? 그 참혹한 대학살의 현장. 우리는 흔히 전쟁을 농경과 국가가 생긴 이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생기고 성을 쌓고 왕과 영토가 등장한 뒤에야 비로소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믿죠. 하지만 고고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국가도 도시도 계급도 없던 구석기 시대에도 인간은 이미 집단 단위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직적인 습격과 학살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류 역상 가장 오래된 전쟁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 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나타루크 학살 사건입니다. 약 1만 년 전 후기 구석기에서 초기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성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최소 27명 이상의 시신이 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뼈에는 무시무시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이 산산조각난 흔적, 갈비뼈와 척추에 박힌 석재 화살촉, 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개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이나 개인 간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기습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전형적인 집단 학살의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물과 어로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생존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 습격으로 해석합니다. 정착 농경 사회가 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은 중요한 거점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수단 나일강 상류 지역의 제벨 사하바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13,000년 전 후기 구석기 인류의 공동 묘지입니다. 이곳에 매장된 61구의 인골 중 무려 40% 이상에서 명확한 무기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촉이 그대로 뼈에 박힌 채 발견된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개체에서 치유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공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집단 간 충돌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당시 나일강 유역은 기후 변동으로 자원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제한된 생존 공간을 놓고 계속해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구석기 사회에서도 이미 전쟁 상태에 가까운 긴장과 적대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무기 사용의 흔적이 훨씬 더 오래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폴란드 남부의 오브레카비아 동굴에서는 약 3만 년 전 인류의 뼈에서 관통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냥에 쓰이던 창이나 투창기, 즉 아틀라틀 계열 무기가 사람에게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무기는 원래 대형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술이 인간을 공격하는데도 그대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기의 발전이 단지 생존을 위한 사냥 기술에 그치지 않고 집단 간 또는 개인 간 사례로도 빠르게 전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대규모 전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력 충돌이 일상적인 위험 요소였다는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프랑스, 체코, 독일 등 유럽 전역의 크로마뇽인 유적에서도 치명적인 두개골 손상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뒤통수를 가격당한 형태였습니다. 방어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습 공격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부는 절단 흔적이나 반복적인 둔기 외상을 가지고 있어 단순 사고나 사냥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은 개인 간 우발적 다툼을 넘어섭니다. 집단 간 적대 관계 속에서
계획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후기 구석기 사회에서도 이미 인간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스페인 아타푸에르카 지역의 시마데 로스 우에소스 유적입니다. 이곳은 약 43만 년 전 현생 인류 이전 단계인 하이델베르크인의 집단 유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여러 두개골에서 동일한 형태의 치명적인 타격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한 개체는 2차례의 강한 둔기 타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도적 살해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자연사나 사고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폭력 행위, 심지어 일종의 처형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폭력성이 단지 문명 이후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 매우 이른 인류 단계부터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폭력의 증거는 인골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의 구조에서도 확인됩니다. 후기 구석기 말기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취락 주변에 도랑이나 목책, 제한된 출입구를 갖춘 방어 구조가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야생 동물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외부 인간 집단의 침입을 염두에 둔 방어적 설계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집단의 공격 가능성을 전제로 거주 공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구조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단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공간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 위협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결코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원과 생존을 둘러싸고 서로 충돌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기의 전쟁은 현대 국가 간 전쟁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정복전도 아니었고 정치 체제를 둘러싼 이념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물, 사냥터, 이동 경로, 그리고 계절별 거주지를 둘러싼 생존 경쟁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집단이 집단을 공격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희생자가 발생하며 반복적인 충돌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전쟁의 원형이라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전쟁은 문명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온 어두운 생존 전략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과 국가가 등장한 이후 이 오래된 폭력의 메커니즘은 더 큰 규모와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인간 사회의 시작 이후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집단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함께해온 구조적 그림자였던 것입니다.